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당뇨인과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간식 콜라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당뇨인과 마른 분들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간식 무엇이 좋을지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70년대생 그 이전이라면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밤에 이제 잠이 들기 전에 토란토란 막 이야기하고 있고 막 뭔가 배가 고픈데 밖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저보다는 좀 더 억양을 높여서 했겠죠. 제가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이게 뛰어서 나가보면 이제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그럼 막 쫓아가가지고 번데기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신문지를 이렇게 꽃갈 그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문에다 이렇게 그 번데기를 담아서 주시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나누어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겨울철 간식으로서도 뭐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인지 그렇게 겨울철에 먹었던 그런 기억인 거고요.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시사철 아무 때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간식으로서도 좋지만 이것이 그 당뇨인들과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식 내지는 식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번데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차세대 먹거리로 무엇이 연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식이곤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번데기도 먹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메뚜기도 이제 먹어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메뚜기 또는 달팽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군뱅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군뱅이나 달팽이는 지금 또 식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간식으로, 음식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약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뭐 밀웜 해서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그 차세대의 먹거리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차세대의 먹거리로 이렇게 연구된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영양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은 직접적으로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번데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분명히 애벌레를 말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징그럽다 이런 생각은 이제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번데기는 우리가 늘 즐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움되는 음식으로서 이 번데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요. 번데기는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서 영양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에꽃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벌레가 이제 자라면서 거기에서 이제 씨를 뽑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꼬치를 지었는데 그거에서 뽑아낸 게 비단이잖아요. 그런데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그 누에꼬치에서 뽑아낸 그 성분이 또 그렇게 그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 아니면 비필수 아미노산 해서 아미노산이 한 20여 종류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 우리의 어떤 피부라든지 근육을 구성하는 그런 아미노산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데기나 그 누에꼬치에서 추출한 그 실크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그 영양 밀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것이 흡수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데기를 100g 정도로 먹게 되면 거기에 단백질이 대략 한 22g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단백질이 함량이 높기도 하고 흡수율이 높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데기를 추천해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당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이 거의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번데기를 먹기 전과 먹은 후 혈당 검사를 해보면 거의 10 이상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그 혈당을 높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단백질은 풍부하니까 당뇨인 분들이 이제 당뇨 초기에는 안 느끼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면은 그 근육량이 많이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고, 그래서 그 이제 혈당 피크로 인해서 혈관이 막 걱정되는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도 드실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서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외에도 이렇게 당뇨인들과 마른 분들에게 그 사람과 가장 유사한 아미노산들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는 그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각종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뼈의 그 구성 성분 중에 또 인이 있죠. 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골다공증으로 염려하시는 어르신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칼슘이라든지 인, 철분 이런 거 외에도 아까 단백질에 들어있는 그 각종 아미노산들이 또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도와주는 그 원료가 되는 거죠.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장 호르몬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만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성인들도 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잘 분비가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피로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이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칼슘, 이런 성분들이 충분해서 이렇게 성장 호르몬 그 이제 생성을 촉진시켜 줄 수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성인, 그리고 이제 어른들의 어떤 골다공증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번데기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에는 무엇을 먹고 자라죠? 뽕잎을 먹고 자라죠. 자, 그런데 뽕잎은 원래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이런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폐 기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뽕잎을 먹고 자란 번데기, 당연히 그 뽕잎이 가진 효능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번데기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폐 기능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번데기가 그 비단 뽕잎을 단순히 먹고 자라서 뿐만이 아니라 이 번데기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틴이 이제 폐의 기능, 그러니까 폐에 어떤 그 손상이 있을 때 제대로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뇌 조직이나 어떤 신경의 그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하거나 폐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레시틴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번데기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뇌나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번데기가 굉장히 여러 그 부류의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죠. 특히 그 당뇨인들과 마른 사람들의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제가 이제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그 성장기 어린이, 그리고 골다공증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빼놓은 게 있네요. 아연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연이라는 것이 면역력을 올린다든지 정상적인 그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번데기. 자, 이 번데기를 어떻게 드시면 제일 좋을까요?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구해서 먹기도 하는데, 집에서 우리가 해 먹으면 이제 좀 더 내 입맛에 맞게 깔끔하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번데기를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번데기를 끓이려면 우선 번데기를 구매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번데기를 구할까? 이제 번데기가 상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염장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유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물에 우려내더라도 좀 짠맛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염장을 하지 않은 그 무염장으로 해서 이걸 냉동 보관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무염장 그 번데기를 구했으면 이것을 이제 물에 여러 번 씻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이제 한참 씻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끓이는 거예요. 물에 넣고 이렇게 끓여서 이것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싶으면 이제 그 물을 다시 버리고 한 번 더 깨끗이 헹구는 거예요. 이 유통 과정에서
이제 뭐 이물질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분상으로라도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죠.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준비를 했으면 이제 물에 넣고 끓여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냥 맹물에다 넣고 이렇게 소금 간을 해서 이렇게만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건강에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건강에 조금 더 도움되게 제가 늘 신경 쓰는 거 있죠. 육수. 이걸 맹물에다 끓이는 거랑 육수를 내서 번데기를 끓이는 거랑은 차이가 좀 맛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추어탕이라든지 홍어탕을 끓일 때처럼 육수를 막 너무 거하게 이렇게 끓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시마, 대파, 마늘, 멸치 그냥 요 정도만. 뭐 멸치는 뭐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대파, 그 마늘, 다시마 요 정도를 넣고 이제 국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물이 끓여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번데기를 넣고 다시 이제 죽염을 넣는 거예요. 죽염을 원래 무염장이었으니까 죽염을 넣고 이렇게 끓이는데요.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를 몇 개를 더 넣으면 이 맛이 굉장히 이렇게 깔끔해지고 이렇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기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넣고 이렇게 끓이다가 이제 청양고추는 빼내고 조금 더 끓여서 이렇게 이제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청양고추 들어가면 엄청 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청양고추가 이렇게 넣고 좀 끓이고 나서 이제 그 빼내고 좀 더 끓이면 그 매운맛은 없어지고 그냥 음식을 좀 깔끔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정도로만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기에다 반 공기 정도 아니면 작은 접시에다 이렇게 한 공기 정도 드시면 배고픔 뭐라고 할까 그 출출한 기운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 가요. 그 속이 이렇게 든든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당뇨 또는 근육량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또는 내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뼈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이셨던 분들이 있다면 번데기탕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